평면함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선은 이 변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함수. 변환이 뭐라고? 함수. 무슨 함수를 그냥 함수 그러면 되지 또 이름을 변환이라고 또 붙였느냐. 그러니까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중에서도 정의역과 공역이 좌표 평면인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인데 정의역이 뭡니까? 그럼 정의역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수를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하게 축을 잡아가지고 표시하는 이걸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자, 실수와 실수를 두 번 배열했죠. 이렇게 배열했다. 평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역도 역시 평면인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의역이에요. 이게 정의역입니다. 이게 공역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에 어떤 원소가 있겠죠. 그럼 좌표 평면에 우리가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포인트, 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역에서도 어떤 포인트가 있겠죠. 점이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얘를 얘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변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기 때문에 좌표가 항상 x, y, 평면상이니까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요. 대응되는 것도 점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우리가 좌표가 x좌표, y좌표 두 개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x, y, 얘를 갖다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보통 씁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x에서 y로 이렇게 문자 두 개가 필요하고 하나는 정의역, 하나는 공역. 그래서 x, y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점을 설명하다 보니까 x좌표, y좌표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x, y, 여기는 점을 찍어가지고 프라임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 얘가 얘로 대응이 됩니다. 나름 이것도 어떤 규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f를 설명하는 규칙이 있을 텐데 뭐 정확하게 이 규칙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차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규칙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변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와 얘네를 설명하는 어떤 식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의 변환 중에서 요 1차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건 뭐냐 이거죠. 요 1차. 이 규칙이 서로 x 프라임, y 프라임이 x와 y에 관한 1차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놈이면 그러면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x-가 x와 y에 대해서 1차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ax 플러스 by. 그런데 상수항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얼마, 뭐 3이든 5든 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1차 변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변환이죠. 1차 변환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변환이라는 요 1차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형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 x 프라임, y 프라임이 x와 y에 대한 중요한 건 상수항이 없는 1차식입니다. 이렇게 돼주면 이것을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하고요. 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계산을 행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형식의 1차 연립 방정식의 형식을 행렬로 바꾸는 걸 해봤죠. 그러니까 x-y-라고 하는 게 a, b, c, d, x, y라는 이런 모양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그럼 뭐라고 불러주느냐? 요 행렬. 요거 이제 A라고 제가 불러줄게요. 요 녀석은 이 1차 변환을 설명하는,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뭐라고요?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한마디로 1차 변환을 이 행렬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그럼 뭡니까? 1차 변환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행렬이 있고, 어떤 행렬은 반드시 뭐예요? 어떤 1차 변환을 나타내는 그런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변환 한 개하고 행렬 한 개가 1대1로 대응되는, 그렇죠?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요 개수를 그대로 따오는 거니까 1차 변환 하나에 행렬 하나.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좌표 평면상의 점과 좌표 평면상의 점을 대응시키는 함수로서 그 식을 보면 상수항이 없는 1차식으로 표현된다. 상수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행렬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렬로 표시할 수가 있고, 1차 변환의 이 함수값 계산하는 과정은 행렬의 연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차 변환이고요. 그럼 1차 변환 우리가 뭔가를 배우게 되면 그 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공부를 하죠. 뭐 이게 뭐 1대1 대응인지 뭔지 우리가 함수 공부하면서 처음 딱 들어가게 되면 역함수도 공부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얘도 함수니까 이 녀석의 성질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예제 문제 1번이 다음 1차 변환의 기본 성질을 증명을 한번 해봐라. 자,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이 FP 플러스 Q는 FP 플러스 FQ인데요. 여기서 이 PQ가 뭐냐 하면 PQ는 평면상의 점입니다. 네, 이것은 평면 위의 점. 그런데 이 평면 위의 점을 대응시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시킨 점을 갖다 우리가 FP, 요거는 이제 P라는 점을 1차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시켰을 때 치역이죠, 치역. 치역에 있는 원소가 함수값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데 1차 변환이면, F가 1차 변환이면 P, Q를 더해서 대응을 시키면 각각을 먼저 대응시키고 더해준 것과 동일하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자, 평면 위에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P입니다. 여기가 Q예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 PQRS 그럴까요? P, Q, 여기는 R, 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대응시킨 점이 있어요. 이거 P-라고 할게요. P-얘는 P-Q-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Q'인데 R-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대응하고요. 얘는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치죠.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이 P하고 Q를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더해줘요. 그런데 보통 좌표를 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P 플러스 R, Q 플러스 S를 도시를 보게 되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그려져가지고 여기가 돼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P 플러스 R, Q 플러스 S라는 점이 돼요. 이런 점이 되는데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P와 Q를 더했지 않습니까? 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P 플러스 Q.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을 대응시키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누구로 대응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녀석 두 개를 이렇게 더해준 이게 FP죠. 이 녀석이 이 녀석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이 녀석에 대한 함수값이 얘죠. 그러니까 바로 이 P'이라고 하는 녀석이 FP인데 이거와 이거를 더한 값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P 프라임 플러스 R 프라임 Q 프라임 플러스 S 프라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두 점의 좌표를 더한 놈인데 이거를 더한 놈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더하기나 혹은 빼기라고 하는 기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연산했을 때 그것에 대한 1차 변환의 상은 1차 변환에 의한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을 자 더하면 더하고 빼면 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더하기가 분할 가능하다라는 요 성질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 1차 변환에 의해서 얘는 여기로 대응돼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면 너네 두 개를 더한 값으로 대응이 된다. 자, 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F를 나타내는 행렬 이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A라고 불러줄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F의 행렬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말이 좀 기니까요. F를 나타내는 행렬인데 F의 행렬 제가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F를 나타내는 행렬 A에 의해서 P가 P'으로 대응이 된다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행렬 A에다가 P, Q를 곱하게 되면 누가 나오는 겁니까? P-Q'가 나온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P는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Q는 또 Q-로 가니까 행렬 A에다가 이 RS를 곱하게 되면 R-S-로 되게 된다. 이게 이제 FQ는 Q-다. 이 얘기를 지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 얘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얘. 요 녀석이 어디로 갑니까? 그럼 이 RP를 더해줘야죠. QS를 더해줘야죠. 행렬의 성질에 의하면 제가 이 두 식을 더해서 A라는 행렬을 자 분배 법칙 아시죠?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것은 어차피 이 두 녀석을 더한 것과 같죠. 자, 써보겠습니다. A, P, Q 더하기 A, R, S는 당연히 P', Q' 더하기 R', S'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렬은 교환이 안 되죠. 분배는 됩니다. 그러면 A를 묶어가지고 자 P, Q 플러스 R, S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쪽은 P' 플러스 R', Q' 플러스 S'. 이게 P 플러스 R이고 Q 플러스 S니까 그쵸? 이 녀석은 어디로 대응됩니까? 여기. 이 점으로 대응됩니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 증명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뺄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의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설명할 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점을 뺄셈으로 연산을 한다. 그럼 요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더하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 덧셈과 뺄셈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더하기가 분할 가능하다. 그럼 더하기 빼기는 다 분할 가능하다. 항상 1차 변환에 의해서 연산을 할 때는 이런 형태가 되면 묶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건 내가 필요에 따라서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실수배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 점이 있을 때 어떤 자 P점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자 P, Q가 있었다고 칩시다. 얘를 제가 두 배를 할 거예요. 두 배를 할 거면 여기가 2P, 2Q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거죠. 이 P에다가 몇 배? 두 배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럼 이것은 P에 두 배를 했다라는 표현도 맞죠. 하지만 뭐도 맞느냐 하면 P 플러스 P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 1차 변환을 우리가 PQ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놓고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FP 플러스 P 이렇게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 성질에 의한다면 FP
플러스 F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2배의 FP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F 2 곱하기 P P라는 점의 좌표를 몇 배? 2배. X와 Y를 동시에 2배를 하게 되면 그것은 P를 대응시킨 FP 지금 같은 경우는 이 P'이겠죠. 그죠? 예, 요거 2배를 해준 것과 같다. 즉, 이 P가 어디로 대응됩니까? 그러면 FP의 2배로 상수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이런 연산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자 여기서부터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F K 곱하기 P라고 하게 되면 K 곱하기 FP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변환의 성질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덧셈 뺄셈이 분할 가능하다라는 요 성질과 그 다음 실수배 요 성질 이거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 성질을 우리가 1차 변환의 기본 성질이라고 합니다. 연산을 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내용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A, B, C 세 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어떤 1차 변환 F에 의해서 A가 C로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A가 C로 대응된다라고 하면 1,1이 0, 2로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행렬 A가 있어서 1차 변환을 나타내면 F의 행렬 A가 있어서 1,1을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0,2가 나온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FB 플러스 FC 이거는 뭡니까? 행렬 A에다가 자, 이 0을 곱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0, 2를 대입했으니까 행렬 A에다가 0, 2를 곱한 이 결과를 묻는 거죠. 결국에 이 내용은 행렬 A에 2, 0, 0, 2를 더한 꼴이니까 2,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실수배니까 2, 2를 공통으로 묶어내가지고 A 그 다음에 2배의 1, 1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요 실수는 행렬의 곱에서는 뭐 위치에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가도 괜찮고 뒤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배의 행렬 A 곱하기 1, 1이 되면 이 결과를 지금 문제가 알려준 거죠. 너는 그러면 2배에 0, 2가 되는 거니까 0, 4야. 자, 그래서 답은 0,4 그러니까 0,4로 되는 데다 1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행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계산에 많이 이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1차 변환 F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죠. FB 플러스 C 얘가 뭡니까? B하고 C를 더하게 되면 2,2가 되죠. 그죠? 요 생각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B하고 C를 더한 게 2,2니까 1,1의 2배니까 너는 2A와 같다. 그래서 너는 2배의 FA와 같다. 자, 1차 변환의 성질을 제가 썼습니다. 상수 나오는 거 요거 썼습니다. FA가 얼마라고요? C잖아요. 그죠? 너는 2C다. C에다 2배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0,4가 되겠죠? 자, 요걸 세로로 딱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것을 뭐 이런 방식이든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조금 식의 형태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쪽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행렬에 의한 연산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예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예제 문제 2번을 보시면 행렬 5-1, 6-2가 나타내는 1차 변환에 의하여 자, 이런 행렬로 설명되는 1차 변환이 있다라고 합니다. 3,7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는 3,7을 뭐 하란 얘기예요? 여기다 곱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F에 의해서 3,7이 어느 점으로 옮겨집니까? 얘를 구하라. 그런데 이 행렬의 계산을 1차 변환의 이 함수값 계산은
행렬의 곱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에다가 3, 7을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겠죠. 그죠? 5, 3, 15에 음수 7이니까 8. 6, 3, 18에 27, 14니까 4. 그럼 8,4로 대응이 된다. 자, 행렬 계산에 의해서 누가 누구로 대응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변환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뭐가 있다? 행렬이 있다. 그 다음에 함수값 계산은 뭐로 한다? 행렬의 곱으로 처리한다. 사실은 뭐 행렬 곱셈만 할 줄 알면 다 하는 거니까 이거 별 문제는 없겠죠. 그죠? 자, 아래쪽에 보면 확인 5번 문제, 그다음에 확인 6번, 7번 이렇게 세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확인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 다 하실 수 있고요. 자, 저는 확인 6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행렬 5, 마이너스 5, 6, 2,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어지는 1차 변환 F에 의해서 점 A는 B로, 점 B는 C로 옮겨진다. 이때 점 B의 좌표가 음수 2, 음수 1일 때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정리를 해보면 이 행렬에 의해서 A라는 점이 B로 옮겨진다. 그런데 A라는 점의 좌표를 모르죠. A점의 좌표를 제가 지금부터 A,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음수 5, 6, 그 다음에 2, 음수 3, 요 행렬에 A, B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B의 좌표가 나옵니다. B의 좌표가 음수 2, 음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 하나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점 좌표를 갖다 제가 CD라고 제가 두겠습니다. 그러면 음수 5, 6, 2, 음수 3 이 행렬에 누굴 곱하면 B는 C로 그랬으니까 음수 2, 음수 1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CD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때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AC의 중점의 좌표는 당연히 뭡니까? AC의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두면 2분의 A 더하기 C,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D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얘가 누구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얘를 가지고 얘를 찾아내면 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지금 이 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 스몰 AB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계산해 보시게 되면 CD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산하면 계산. 자,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자, 뭐를 곱해서 뭐가 나온다. 요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 계산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런 AB를 구할 때, 이렇게 곱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자, AD 빼기 BC를 계산해 봅니다. 5, 3, 15. 6, 2, 12. 0 아니죠. 0 아니면 뭐가 존재합니까? 역행렬이라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이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AB를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여기서 자, AB는 자, 이 행렬의 역행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3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는 서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는 서로 마이너스를 붙인다. 자, 여기에다가 음수 2, 음수 1을 곱하시면 되는데 오,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죠? 네, 이렇게 곱하면 2, 3은 6, 6. 얼마가 되는 겁니까? 2, 3은 6, 6에다가 6, 12. 네, 그러니까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4.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니까 4, 5, 9가 되죠. 그죠? 네, 나누기 하면 3. 그래서 A는 4, B는 3이다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C, D도 자, 이렇게 곱하니까 2, 5, 10에다가 음수 6이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 4에다가 3이니까 음수 1이 될 겁니다. 자, CD까지 구했습니다. 그렇게 A, B 구했고 CD 구했으니까 더해서 반 나누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간단한 계산이고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뭘 우리가 공부를 한 거냐 하면
1차 변환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1차 변환의 계산은 뭐로 한다? 행렬의 곱으로 처리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1차 변환의 기본적인,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쓸 수 있는 성질은 뭡니까? 라는 걸 공부하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 중에 1차 변환에 해당되는 건 뭘까? 여태까지 우리가 함수도 많이 배웠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1차 변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환, 그래서 변환에도 1차 변환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1차 변환에 또 해당되는 건 뭐고 해당되지 않는 건 왜 안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동.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회전 이동 등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평행 이동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평행 이동. 첫 번째로 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어떤 점이나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이 점을 오른쪽이나 아니면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A, B였고 여기가 M만큼 이동을 하고 N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M, B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좌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옮겨졌다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처음에 있던 점과 옮겨진 점 두 녀석을 대응 관계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던 녀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었다. 그런데 요 옆에다가 내가 똑같은 평면을 다시 한번 그린 다음에 여기 점을 찍어요. 여기가 A 플러스 M, 그 다음 B 플러스 N인 겁니다. 자, 이 점이 이 위치로 이동했다 라고 하던 것을 이 점을 이 점으로 대응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있던 점과 옮겨진 점을 하나의 뭐로? 대응 관계로. 사실 이 평행 이동에 의하면은요. 자, 여기 있던 점은 자, N만큼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 다른 점도 다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에 있는 점으로 대응한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평행 이동이었죠. 얘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나의 대응 관계로 바라보는 겁니다. 처음에 있던 점과 그 다음에 그것이 옮겨진 점을 하나의 대응 관계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점을 우리는 X, Y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대응이죠. 그런데 이거랑 좌표의 어떤 관계, 모양이 얘는 뭐를 더하는 관계가 되죠. 평행 이동이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X, Y라는 점이 있고 이것이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X 다시 Y 다시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X 다시 Y 다시가 자, 이쪽에 있는 점이고 얘가 이쪽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점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갖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런 관계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대응 관계를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X-는 X 플러스 뭐 M 이렇게 될 것이고요. Y-는 Y 플러스 N이라는 형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문제가 있죠? 1차식은 맞는데 상수항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이것은 1차 변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차 변환이 아니다. 자, N만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의 평행이동이라면 이것은 1차 변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1차 변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변환입니다. 이것은 그냥 변환이고 1차라고 말하려면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대칭 이동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많이 배웠는데
자, 대칭 이동은 과연 그럼 1차 변환이 되는지 그 관계식을 한번 똑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중에서 첫 번째로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이제 한 번만 이제 그림 그려보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동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어떤 x, y라는 점이 있었고요. 이것을 x축에 따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 거리만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x 다시 y 다시예요. 자, 처음에 있던 점, 이동된 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다? 어떤 평면이 있었는데 이 평면상에 x, y라는 점이 있었다. 원점 yx. 그런데 또 다른 평면에 자, 이와 반대편에 있는 요 위치에다 점을 딱 찍어주고 이게 x 다시 y 다시고 얘가 이리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를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과 점의 대응 관계로 이해를 하겠다. 그럴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상수항이 없는 1차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1차 변환이다. 그죠? 이건 일종의 변환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얘는 이동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 x 다시는 그냥 x하고 똑같아요. y 다시가 마이너스 y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면 x 딸랑 혼자 있으니까 예를 들어 1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자, y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앞에 계수가 0인 것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0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1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행렬의 모양으로 분명히 바꿀 수 있죠. 상수항이 지금 없는 상태고 1차식이니까 x 다시 y 다시는 자, 1, 0, 0, 마이너스 1, x, y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행렬을 딱 보면 이렇게 곱해질 때 x는 가만히 있고 y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점의 위치가 집어넣은 어떤 좌표가 있다면 y좌표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위치가 바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위치가 계산돼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행렬이 뭐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1차 변환이 있는데 그 1차 변환을 설명하는 행렬이다. 1차 변환의 행렬이다. x축 대칭 이동도 1차 변환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행렬의 모양이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이해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다시는 이제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여러분이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 얘가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구나.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함수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뭐 원점 대칭 이동 전부 다 1차 변환이 되는데요. 그 행렬의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자, 두 번째로 자, y축 대칭 얘를 나타내는 행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요건 x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0, 0, 1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0, 0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나타내는 행렬도 있죠.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요. 점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 원래 있던 점은 그냥 자기 자신. 왜 우리 함수 중에서도 1은 1로, 2는 2로 이렇게 대응시켰던 함수가 있었죠. 항등 함수. 항등 변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행렬의 모양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위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변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 대칭 이동을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 이 대칭 이동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1차 변환의 요건을 만족을 하고 있고 특수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외워놓고 쓰게 됩니다. 자, 요게 x축, 요게 y축, 요게 원점. 몇 개 더 있죠. 사실은 y는 x에 대한 대칭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행렬 있죠. 찾아보시면 0, 1, 1, 0. 자, 1의 위치가 조금 다르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 뭐 y는 마이너스 x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항등 변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등 변환. 예, 요거는 이제 개념이 점이 이동하지 않고,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던 것 중에서 닮음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닮음 변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대칭은 아니고요. 하지만 1차 변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행렬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칭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변환도 있고요. 지금처럼 항등, 닮음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개념이 좌표 평면상에 있는 어떤 뭐 점 또는 도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닮음 도형 만드는 거 많이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쭉 연장을 해가지고 길이 같게 잰 다음에 점을 꼭 찍습니다. 여기다가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점을 꼭 찍어요. 이런 점을 연결하면 이 닮음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거리가 이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1대2가 되니까 닮음비가 1대2가 되는. 그 좌표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한다면 얘는 x 다시 y 다시인데, xy와 x 다시 y 다시 관계가 뭐가 되느냐? 당연히 x 다시는 2x가 되고 y 다시는 2y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 얘를 갖다가 2x 플러스 0y, 그 다음에 얘는 0x 플러스 2y, 따라서 행렬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2, 0, 0, 2, 그 다음에 x, y. 이게 이제 단위 행렬의 2배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닮은 변환이 되는 거고요. 항등 변환은 이게 1, 1. 그러니까 이게 1, 1인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 2개를 놓고 계산하게 되면은 같은 점으로 다 대응되는 거니까 그 항등 변환이죠. 자, 이 항등 변환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등 함수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종의 닮은 변환 같은 경우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K. 자, 많이 공부하셨죠? 단위 행렬의 실수배의 모양으로 주어지는 이런 그 변환을 우리가 닮은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 이동도 있죠. 회전 이동.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1 과정에서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까지는 공부를 하는데, 회전 이동은 좀 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1차 변환을 공부하면서 회전 이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 회전 이동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따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그건 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 따로 할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그 닮음하고 그다음 항등, 그다음 대칭, 요거 중심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회전 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원점을 닮음의 중심으로 하는 닮음 변환 f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제곱은 9. 자, 요거 써볼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옮겨지는 도형의 넓이가 4분의 9파이다. 자, 요거는 원래 넓이가 얼마냐면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제곱이 9파이가 되겠죠. 파이. 이 원의 넓이 9파입니다. 그런데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닮음 변환에 의해서 넓이가 4분의 9파이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4분의 9파이로 넓이가 4분의 1배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닮음 비가 2대1, 다시 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 넓이를 보니까 닮음 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닮음의 중심으로 하는 변화는 아마도 행렬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요 F를 나타내는 행렬 A는 2분의 1, 0, 0, 2분의 1 이렇게 되면 요 그림이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배로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0,1이니까 여기 여기가 1, 2, 3. 자,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 반지름이 3이니까 이만한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배 축소한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점도 이렇게, 자, 여기로. 여기에 있던 점도 이렇게 쭉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도 요쯤으로.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이게 3이었는데 이렇게 오그라뜨리게 되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서 2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이제 그래, 넓이가 이렇게 줄면은 절반은 줄는데 중심은 아마도 이게 0,1이었으니까 0,2분의 1로 이동을 하겠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식으로 한번 제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1차 변환에 의해서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 잘 보세요. x, y가 자, 이 위의 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x 다시 y 다시로. 둘 사이의 관계는 요 행렬의 연산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식으로 써보게 되면 x 다시 y 다시라는 이 녀석은 2분의 1, 0, 0, 2분의 1 x, y, 즉 2분의 1, 1, 0, 0, 1 x, y라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먼저 있던 이 x, y라는 녀석이 만족하는 식은 바로 이 원이었습니다. 얘가 만족하는 식은 뭘까요? 자, 이것의 식, 이걸 알아내면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식을 알아내는 방법, 자, 여기 보시고요. 내가 아는 건 이 x, y의 관계식은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x', y' 이동된 점들이 모여서 만든 요 노란 거 있죠? 요 식이 지금 필요한 거죠. 요 녀석의 식이 필요한 겁니다. 과연 너는 식이 어떻게 생겼니? x, y와 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양변에 자, 요 행렬의 역행렬을 여러분이 곱해 주시면 x, y는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단위 행렬이니까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x, y는 역행렬 공부하셨죠?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역수를 취하게 되고요. 행렬은 역행렬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0, 0, 1의 인버스. 이렇게 식이 바뀌는데 단위 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죠. 요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도 단위 행렬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y는 2배의 1, 0, 0, 1 x, y 이렇게 돼가지고 변환의 식이 2x', 2y'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x라는 녀석을 2x', y라는 녀석을 2y'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저 원의 방정식이 2x' 자, 제곱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로 바뀌게 된다. 자, 이 녀석이 바로 요 노란 요 위에 있는 어떤 점 x', y', 이 녀석이 만족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 노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로 묶어내가지고 제곱이니까 4를 묶어야 되겠죠.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4 x'의 제곱 플러스 요거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를 2로 묶어내면 4 y' 빼기 2분의 1의 제곱는 9. 그럼 중심의 좌표가 0,2분의 1이고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 반지름이 2분의 3. 자, 그럼 이제 끝났죠. 그죠? 너는 넓이가 자, 반지름이 절반 줄었으니까 4분의 9파이가 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변화는 원점을 중심으로 2분의 1배 닮은 변환이기 때문에 행렬 2분의 1, 0, 0,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행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오늘 1차 변환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먼저 있던 도형과 나중에 있는 도형의 관계식을 알아내는 것까지가 1차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 뭘 찾고 싶은 거냐, 그 목적인 겁니다. 요 노란 도형의 방정식. 자, 요까지 찾는 것까지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때 이 변환식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지 그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확인 7번, 8번 문제, 9번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변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고 지금부터 회전 변환, 회전 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회전 이동, 그 다음에 회전 변환이죠. 그 다음에 직선, y는 mx라는 형식에 대한 대칭 이동, 이 두 가지를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것도 1차 변환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회전 이동, 회전 변환은 어떻게 그럼 표현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자,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P점 좌표가 XY입니다. 이 녀석을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라는 각만큼을 제가 돌렸습니다. 예,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기가 P'인 거죠. 얘가 이제 뭐 X 다시 Y 다시다.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자, 요걸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이제 까다롭죠. 이걸 우리가 얘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요걸 알파라고 둘까요? 여기를 알파. 여기 원점과 P점과 X축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알파. 그 다음에 이만큼을 제가 베타라는 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어차피 회전 이동이니까 이게 원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요. 반지름의 길이는 보통 그냥 R로 처리하면 되는데 편의상 제가 오늘은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두고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px,y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상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x, y는 알파에 대한 코사인 사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그리고 x', y''은 당연히 요것은 베타라는 각, 그죠? 베타라는 각 요거에 대한 삼각함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타라는 요 녀석은 바로 베타라는 각과 알파라는 각의 사이각이 돼버립니다. OP와 OP' 요거의 사이각이죠. 그러니까 원점 중심으로 세타라는 각만큼을 회전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베타라는 각이 바로 세타 더하기 알파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세타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배운 이 덧셈 정리에 의하면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 코사인 알파가 바로 x고 사인 알파가 y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y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누가? x 다시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럼 사인 베타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인 베타는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자 사인이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자 사인 덧셈 정리식을 써주게 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때 역시 코사인 알파 요게 x죠. 사인 세타 곱하기 x 플러스 코사인 세타 y 이거를 우리가 이제 행렬의 모양으로 자 xy가 이게 들어와 있죠. xy 들어와 있으니까 개수의 행렬을 그대로 뽑아내게 되면 x 다시 y 다시 이동된 점의 좌표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형식으로 처리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바로 뭡니까? 요 녀석이 먼저 있던 점을 여기다 곱하면 나중에 있는 점이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변환이 있는데 그
그 변환을 설명하는 행렬이 된다. 자, 이걸 외우셔야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그럼 예를 들어서 30도를 돌리고 싶다. 그럼 이 세타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30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90도를 돌리고 싶다. 네, 그럼 여기다가 90도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180도를 돌리고 싶다. 그럼 자, 180도 돌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으로 가죠. 그것은 사실은 원점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반대편 넘어갔으니까 대칭이동한 거겠죠. 세타에다가 180도를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과 똑같은 모양의 행렬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요게 회전이동, 원점 중심 세타만큼을 돌리는 회전이동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 자, 이걸 여러분이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자, 대칭이동, 그 다음에 회전이동, 그 다음 닮음이라고 하는 변환도 있었죠. 그죠? 기본적인 그 1차 변환의 종류들은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직선, y는 mx에 대한 대칭이동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건 다음에 할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제 문제 4-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4-2번을 보시면 원점을 중심으로 45도만큼 회전하는 회전 변환에 의하여 a, b가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로 옮겨진다. 이때 상수 a, b의 곱을 한번 구해 보십시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45도 회전 이동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코사인 45 마이너스 사인 45. 자, 사인 45 코사인 45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45도. 이 변환에 의해서 a, b가 그랬죠. 그 a, b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요. 코사인 45도, 사인 45도가 둘 다 루트 2분의 1이죠. 또 얘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1, 마이너스 1, 1, 1 이런 정도로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외워주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45도 회전 이동 그럼 바로 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간단한 계산이죠. 여러분 요거 이제 A, B를 구할 때 또 우리는 뭘 합니까? 그럼 양변에 요 녀석의 역행렬을 곱한다 그랬죠. 그럼 A, B는 이렇게 쓰시고 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때는 얘는 역수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루트 2. 그 다음 AD 빼기 BC 하시게 되면 이게 2. 그 다음에 요거 교환 1, 1. 부호 바꿈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제 계산. 자,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2고 이렇게 곱해 주시게 되면은 루트 2 플러스 1과 루트 2 마이너스 1을 더하겠죠. 그죠? 2 루트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지워지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계산, 요거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 녀석은 2, 이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A하고 B가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상수 A, B의 곱은 얼마냐?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4-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뒤쪽에 보면 1차 변환에서 사실은 뭐 다른 변환들도 물론 많이 쓰긴 하지만은 사실 회전 이동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이제 공략해야 될 요 변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회전 변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를 제가 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에 12번 문제, 확인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봅니다. A점 좌표가 4,2입니다. 삼각형 OAB는 여기 정삼각형이라 그랬죠. 아유, 그럼 물어보는 내용 뻔하겠네요. 그죠? 자, 각도가 60도가 될 겁니다. 60도 회전 이동을 해주게 되면 이제 B좌표가 나타날 텐데요.
요 녀석이 지금 좌표가 4,2다. 걔를 갖다가 60도를 돌려라. 60도를 돌리는 회전 이동을 여러분이 외우셔야죠. 자, 코사인 60 마이너스 사인 60 사인 60 코사인 60. 자,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 놓으시고 4,2를 계산하시게 되면 얻어지는 게 뭐다? B의 좌표가 된다. 코사인 60도가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사인 60도가 마이너스, 자, 2분의 루트 3 되고 얘가 2분의 그럼 루트 3이 될 것이고 2분의 1. 자, 열심히 계산. 4를 곱합니다. 여기 2가 나오고요.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3 되고요. 4 곱합니다. 2 루트 3 되고요. 곱하니까 플러스 1 나오죠. 복잡하네요. 자, B점 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2 루트 3 플러스 1, X좌표, Y좌표. 자, 문제가 원하는 답은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3 더하기 루트 3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3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답이 세 번째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변환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 변환의 종류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변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성도 해보고 역변환도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